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3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2년도 4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해부학적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앞에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신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우리 몸은 3차원의 몸이기 때문에 상하로도 나눌 수 있고요. 좌우로도 나눌 수 있고요. 앞, 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왼쪽, 오른쪽, 즉 좌우를 나누는 면이죠. 좌우를 나누는 면은 2번 시상면이 되겠습니다. 관상면 같은 경우에는 배와 등을 나누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긴축으로 나눠서 위아래로 나누는 게 가로면, 관상면과 이마면은 등과 배로 나누는 거 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골격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격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뼈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뼈는요, 우리 몸대를 지지해주는 지지 기능이 있고요. 근데 해독 기능은 없죠. 따로 없습니다.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3번 조혈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혈 기능이란 혈액을 제조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혈액을 만들어낸다 라는 기능인데, 이게 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뼈에 있는 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혈 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격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보호의 기능, 우리 갈비뼈 같은 경우는 우리 장기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보호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골격의 기능이다. 그래서 골격의 기능은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지지 기능, 조혈 기능, 보호 기능,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종종 실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심장 판막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 판막은 대부분 정맥혈관이나 심실과 심방 사이, 심실과 심실 사이, 심방 사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일종의 문 같은 겁니다. 댐 같은 거예요. 댐 같은 거라면 무슨 기능을 하는 댐이냐? 혈액은 항상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 역으로 순환할 수는 없어요. 역주행을 막아준다. 즉 역류를 방지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헤모글로빈 산소 해리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조건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 조건이 무엇이냐면, 해리라는 거는 뭐 녹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 해리 곡선은 뭐냐면 X축, Y축,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곡선이 존재를 합니다. X축에요, 산소 분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산소 포화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그래프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같은 산소 분압이면 같은 산소 분압일 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헤모글로빈이 다른 무언가가 결합을 했다거나 혹은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겠죠. 산소와 합쳐지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겠죠. 그럼 그 조건들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헤모글로빈은 우리 체내에서 기체 교환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도 붙을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와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TO가 이렇게 100개가 있습니다. 아니, TO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쳐요. 아무것도 안 비어 있으면 다 산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느 하나가 이산화탄소와 결합이 돼 있다. 그럼 산소가 들어갈 자리는 4자리로 줄어드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자리가 있는데 산소가 들어간 자리는 줄어들었다. 얘가 바로 분압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산화탄소와의 결합이 되어 있다. 혹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H 수치가 감소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pH 수치가 감소하면 산성이 뛰는 겁니다. 산성을 띈다라는 건 우리가 마시는 산 중에 뭐가 있습니까? 탄산이 있죠. 탄산 역시 이산화탄소랑 산소가 결합된 형태예요. 탄산은 이런 형태인데 이산탄소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결론적으로는 산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맛의 산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혈액의 pH 수치도 산성 쪽으로 간다. 즉 중성보다 pH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1번 아니고요. 분압이 증가해야 된다 그랬고요. 2번 pH 수치가 감소한다. 산성의 형태를 띈다. 산성 형태는 왜 띄느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뜬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심장의 기능적인 특징 4가지를 고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장은요. 박동을 하고요. 흥분을 하고요.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뿜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전기 전도 과정이 있죠. 뭐 방실결절, 동방결절부터 해서 동방방실, 히스속, 프루키니 섬유로 이어지는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모두 해당하는 건 1번이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는 걸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A 부분, 요 부분은 잔기량입니다. 그 다음에 B 부분은요. B 부분은 예비 호기량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쭉쭉쭉쭉 요 정도로만 가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평소에 무리해서 호흡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게 요 그래프고요. 갑자기 그래프가 훅 뛰어 올랐습니다. 얘는 뭘까요? 숨을 한꺼번에 들이마시거나 혹은 내쉬거나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로축을 보시면은 얘가 폐 용량이에요. 폐 용량이 늘어났대요. 요 부분에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숨을 있는 힘껏 들이마셨을 때겠죠. 반대로 여기는요. 혹은 여기는요. 최대한 내셨을 때. 근데 우리가 숨을 아무리 한꺼번에 다 내쉬어도 폐의 용적은 약간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얘가 잔기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B 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 호기량입니다. 우리가 최대로 이만큼 뱉을 수 있어. 근데 평소에 얘만큼밖에 안 뱉어. 사람이 온갖 노력을 하면 요만큼의 숨을 뱉을 수 있는데 평소엔 요만큼밖에 안 뱉어. 그래서 여기가 예비 호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C는요. 반대겠죠. 우리가 숨을 이만큼 쉴 수 있는데 평소에 이만큼밖에 안 쉬어. 그럼 이만큼은 예비 흡기량. 해서 C가 가리키는 건 뭐다? 흡기 예비량이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세포 내 구조인 리소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독성 물질을 해독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얘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얘는 굳이 따지면 소포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폐물을 좀 빼내준다던가 하는. 그래서 1번은 소포체. 2번은 여러 소기관들과 상호작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건 단백질 합성 물질인 RNA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건 핵이랑 리보솜 둘밖에 없습니다. 3번 소화효소를 함유하여 세포 노기관 및 노폐물들을 분해한다. 사실 3번이 맞는 얘기예요. 1번이랑 3번이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보호의 형태인 거고 외부로부터의 보호의 형태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창고가 정해진 용량이 있는 창고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좀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리소좀의 역할은 그겁니다. 소화효소를 함유합니다. 이 소화효소를 우리가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더해서 뭔가를 분해한다라는 의미의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여 노화된 세포 소기관 및 노폐물을 분비하는 곳이 리소좀이다. 해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얘는 그냥 알아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뭐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맞는 건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 거는 췌장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신경의 자극 전달에서 도약 전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도약 전도란 무엇이냐면 우리 신경세포는 무수축삭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유수축삭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무수는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고요. 유수는요, 이런 무언가가 이렇게 뽕뽕뽕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약전도라는 건 뭐냐면 신경 방향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할 때 얘가 전달이 점프 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는 게 그냥 가는 것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1번. 활동전이는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점프한다. 요 동그란 거 사이사이가 랑비의 결절입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결절에서 전류의 흐름에 대해 낮은 정확성을 보인다. 자, 신경 자극 전달 자체는 전기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체 신호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도약전도에서 속도가 도약전도가 아닐 때보다 빠르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점프할 때의 전기 신호, 점프할 때 전기 신호, 여기서 방해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전기가 지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저항이 적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유수 축삭에서의 전도는 무수보다 느리다. 아닙니다. 도약 전도일 때, 유수일 때가 좀 더 빠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중 능동수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능동수송에 해당하는 게 아니네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네요. 능동수송이라는 건, 자, 수송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능동적으로 하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연현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확산처럼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하다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역행도 하겠다. 대신 뭘 써서? 에너지를 써서. 그 방법이 능동수송에 대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일단 세포 자체는 이거는 휴지기 전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세포는 세포 내에 K이온을 높게, NA는 낮게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K, NA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그 다음 2번. 물질 이동에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뭔가를 역행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한다. 맞고요.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농도 경사를 역행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 그 농도의 경사를 역행한다. 얘가 능동수송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농도 경사에 반대되는 능동수송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게 능동수송이고요. 대신 그 대가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